안녕하세요. 윤수장입니다. 21년 12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검단 신도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슈로는 검단 신도시 7만 5천 세대 중에 1단계가 3만 4천 세대, 2단계가 2만 8천 세대, 3단계가 1만 7천 세대의 세대수 사업인데, 1단계가 우리 호반 서밋 1차가 6월 15일인가요? 16일서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옆에 있는 금호 어울림도 7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고, 뒤이어서 푸르지오 더 베뉴가 8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고, 21년도 9월 달에는 수변로 밑에 있는 한신 더유, 유승 한내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신 더유가 유승 한내들이 입주를 시작한 지가 벌써 만 3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 이제 만 4개월이 돼 가는데 입주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뒤에 잔금을 치러 놓으시고 뒤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초반에 입주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개개인이잖아요. 나는 몇 동 몇 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에 비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를 오신 분, 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입주가 처음에는 많이 입주가 얼마나 됐나 얼마나 체크하고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처음 경험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라 그럴까? 두려움이라 그러면 좀 지나친 거고,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걱정 안 하셔도 입주는 다 됩니다. 다만 조금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6월 달에 입주한 호반이나, 저희 집 뒤에서 보면 이제 푸르지오 더 베뉴가 정면으로 보이는데, 입주율은 거의 이제 입주가 다 됐죠. 초반에 그런 염려들은 사실 조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올해 1월 달에는, 22년도 1월 달에는 우미린 더 시그니처, 호반하고 금호 사이에 있는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입주를 하게 되고, 또 뒤이어서 3월 달서부터는 밑에 있는 법원 청사 밑에 있는 대방 1차서부터 이제 쭉쭉 입주가 계속 시작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거의 한 80%, 85% 정도가 1차가 입주가 시작되면, 근데 입주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완성이 된다고 봐야 되죠. 1단계는. 그래서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중심 상업지구 호반 쪽, 우미린 쪽도 이제 거의 이제 준공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막 이렇게 보고 공포심을 갖고 하시는데, 다 개개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크게 이렇게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차더라.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걱정되죠.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팔아야 될 부분도 있고, 보유를 하고 가신다는 분도 있고, 임대를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이제 1단계고 하니까, 분양대에서부터 양도세, 비과세 부분 이런 거에서부터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차 비율보다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차가 좀 많이 그나마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 트렌드가 바뀐 거죠. 전반적으로 21년도 한 해 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는 규제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노무현 정부 때 트라우마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 그런 규제책을 26번이나 지금 내놨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연말에 대출 그 한도에 대한 그 쿼터를 줄이는, 각 은행의 쿼터를 줄여버리는 바람에 10월 달, 그러니까 4, 4분기 쪽으로 와서는 대출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승한래들 한신더유가 입주 때 맞춰서 그 전세대출 문제 중단이 됐죠. 우리은행서부터 해가지고 그 아파트 주담대도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조성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서울서부터도 그러고 거래량이 뚝 떨어지죠. 근데 이제 마침 이 부동산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1월 달서부터는 이제 그 대출에 대한 그 쿼터가 살아나고 그러면 다시 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우선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1월 21년도 1월 달에 뭔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우리 그 원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뭐 옛날 8.2 대책, 뭐 9.13 대책 그때까지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 1월 1일서부터 취득하는 그 매매를 됐던 그 분양을 받던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에서 주택으로 간주가 되죠. 그리고 1월 달에는 종부세율에 대한 그 한도가 그 구간이 다시 원래 종부세가 6에서 42%인가 그럴 거예요. 구간이. 근데 5억까지인데 10억까지로 해갖고 45%까지. 2월 달에는 25번째 규제책인 이사 대책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급을 뭐 86만 세대로 막 공급 계획을 발표해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창릉, 가장 크게 하는 저기가 그 광명시흥, 그 경기도지사 바꾸는 바람에 광명시흥이 그 안 한다고 이런 그 무효화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남경필 지사가 옛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되기 전, 경기도지사 하기 전에 남경필 지사가 고양시 또 뭐 판교, 과천시, 광명시흥 해가지고 이렇게 3대 축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무효가 됐다가 다시 이제 공급해야 된다 해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1만 세대 규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규모가 되게 크다. 또 2월 달에는 이 소식이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적용이 되는, 우리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의 택지개발지구는 다 분양가 상한제죠. 공공개발. 이런 데는 그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공공은 3년에서 5년 분양가에서 다른데, 민간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저희 검단 신도시의 호반이나 금호 올림은 공공 아파트, LH 아파트죠. 그래서 무주택에 대한 청약을 받아갖고 한 이제 아파트고, 요번에 그 9월 달에 분양한 안단태도 그렇고, 지금 12월 달에 분양한 이편한 세상 한 900세대 정도 되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 25평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로 다 이제 청약 요건이 무주택. 그리고 이제 민간 아파트도 2, 3년 거주가 생겼는데, 우리 호반이라든지, 뒤에 프로지오라든지, 그 외 아파트들은, 1주택자 분양 당시나 등기 당시에 1주택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2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한 거예요.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안 팔려면. 나중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간 거주를 해야 이 비과세 요건이 돼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6월 달에는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나오죠. 그래서 6월 달 호반 입주서부터 우리
전세 드시는 분들, 임차인 분들께서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대부분들이 그 임차인들은 동사무소에 그 신고를 합니다. 거래 신고를. 그래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그 임차인들이 대부분 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기한을 더 가지고 양도세 부분에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죠. 6월 달서부터. 그래서 6월 달까지 그 매물이 많이 쏟아졌고,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가지고, 보통 20%가 2주택은, 투과지역의 조정지역 이상은 2주택 같은 경우는 20%, 또 30%, 3주택 같은 경우. 그래서 뭐 77%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으면 한 7,500만 원 정도 양도세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일이 6월이어서 그 전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보유 쪽으로 많이 이제 보유나 증여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트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7월 달에는, 21년도 7월 달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었고, 대출 규제 총 한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DSR이라고 그래갖고, 총 대출 부분에, 뭐, 카드론이나 잔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이게 옛날서부터 그 파리 대책인가요? 18년도서부터 뭐 대출 규제가 조금씩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거의 이제 여기 모가지까지 규제가 차 있는 적인데, 그렇고, 뭐 저축은행 이금융권 같은 경우도 규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죠. 7월 달에 임대차 3법 작년에 20년 7월 30날 시행이 됐던 건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부터.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그전에는 처음에 전세 물량이 많아서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저희도 한 2억대 중반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2억 중반대 정도. 분양가가 한 4억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3억대 중반 정도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분양가가 보통 4억에서 4억 3천 정도 사이에 84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액이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거의 뭐 계약금 10%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의 약간의 뭐 등기비라든지 등기비가 한 59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590만 원 또 취등록세 해서 그렇게 되고, 뭐 이자 6회차분 중도금 이자 해서 한 9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GTX D 노선이 하남에서 김포까지 우리 6차 철도계획 발표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21년도 7월 달에 이제 GTX 노선에 대한 국토부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부선이 채택이 됐죠.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검단 신도시, 계양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입주하기 전이니까 거의 김포 시민들 위주로 국토부 또 청와대까지 가서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사전 청약에 대한 문제도 7월 달에 있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토지 매입서부터 분양서부터 입주까지는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 작업,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고 나서 분양이 스타트가 되면 거기서부터 또 2년 반, 3년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 정권에서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한다 해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그게 입주가 될지, 다다음 정권에서 입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얼마나 공급이 없으면
사전 청약을 막 붐을 일으켜요. 제 분위기로 봐서는. 제 느낌에. 그런 다음에, 한 10년 후에 그 입주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막 그 사전 청약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공급이 없다는 얘기는 그 10년 동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라운드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한 여기 그 수도권 남부 이쪽엔 이제 신도시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대규모 신도시 위주로 돌아가는데 무조건 제가 첫 번째 순위로 신도시에 진입해라. 서울은 신도시가 없잖아요. 공공 분양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땅이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땅이 없어요. 신도시 지을 땅도 없고. 이게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누가 아파트 뭐 짓는 데에다 부시고 지을 수가 없고 그 위에다가 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단 말이죠. 서울은 너무 과밀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은 공공 분양이 없어요.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2순위. 이번에 그 제일풍경채 우리 검단 신도시에 AA-16인가요? 15 그 101역, 102역 그 바로 위에 제일풍경채가 한 1,400세대 정도 그 규모 올림 프로지오 정도 되는 규모의 분양이 있었는데 당에 인천이 먼저 가져가잖아요. 인천 무주택자들이. 인천 인구가 300만이 넘어요. 만만치 않은 인구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이고, 여기는 인천 중에서도 맨 위에 있어서 생활권은 뭐 김포나 서울이고, 인천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데인데, 인천도 공공분양이 없으니까, 몰리죠. 그래서 지금 한 40몇 대 1 나오고, 우리가 그 84 이상 되는 그때 109 같은 경우는 뭐 한 120대 1인가 제가 그렇게 경쟁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신도시라 검단으로 쏠리는 거죠. 공공분양이 없잖아요. 검단 2단계하고 검단 3단계는 1단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경쟁자가 없어요. 공공분양에 대한. 전국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이만큼 싼 분양가가 없어요. 4억대 분양가가.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8억에서 10억 갈 겁니다. 분양가가. 84 같은 경우에도. 강남 같은 데는 더 가죠.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못하죠. 근데도 지금 해야 돼. 왜? 앞으로 더 비싸질 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입주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21년도에 그랬어요. 20년도에 입주 물량의 절반이 20년도 입주 물량이고 21년도 입주 물량의 절반이 22년도 입주 물량이에요. 절반씩 줄어 입주 물량이 없어요. 공급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전 청약을 했는데 사전 청약에 지금 그 개발지에 뭐 창릉이라든지 이런 개발지에 땅 매입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땅 매입해갖고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도 그렇고,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이 정부의 말만 믿지 말고, 이 거풀을 벗겨놓고 한번 봐보자 이거지. 정부는 사전 청약해갖고 공급이 많은 것처럼 해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모르니까 공급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 놓고 대출, 쿼터 딱 줄여가지고 매매도 못하게 해놓고 매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이제 올 1월서부터 쿼터가 풀릴 거 아니에요. 이제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풀리고 나면 그때도 마지막으로 검단 신도시에 다 몰린다. 이쪽 강남서부터 강북서부터 또 인천, 경기서부터 다 검단 신도시에 청약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21년도 3월 달에는 그 우미린 파크 뷰가 발음이 잘 안 돼. 파크 뷰가 이제 분양을 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갖고 한 1200, 300세대 정도 제가 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분양을 했고 5월 달에는 우리 중심상업지구 밑에 있는 금강 더 시글로 주상복합이 이제 분양을 했죠. RC3 주상복합이 한 400세대인가요? 분양을 했고 6월 달에는 이제 후반 입주가 있었고 그 아라동사무소가 개원을 했고 김부선이 이제 아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김부선에 대한 컴플레인이 심하니까
5호선 안 한다 그랬다가 또 5호선을 한다 그러고, 5호선은 그때 예결위원이었던 김포의 국회의원이 5호선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총선 때 지금 여당이 거의 압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호선이 폐지가 돼버리고. 7월 달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세 중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중심상업지구 옆에 있는 금호 어울림 한 1,4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죠. 입주를 했습니다. 8월 달에는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호반하고 우미린 뒤에 있는 푸르지오 더 베뉴, 이것도 한 1,400세대 좀 넘을 겁니다. 대단지예요. 입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금호 어울림이나 푸르지오 더 베뉴는 1,400세대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그런 아파트입니다. 계속해서 9월 달에는 한신 더유하고 유승 한내들이 입주를 했고, 호반 옆에 공공분양 LH 안단테가 이제 올해 21년 때는 분양이 굉장히 분양하자마자 다 된 것 같아요.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계속해서 21년도에 검단 신도시의 장릉 문화재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화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광 로제비앙하고 대방 2차는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금성 예미지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지금 법적 투쟁에 있는데, 법원에서는 건설사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중지가 됐다가. 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착오 법률의 착오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법률의 착오, 일반인들이 느끼는 화폐의 착오, 이런 통계의 착오, 이런 거에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의 착오는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무죄죠. 법원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갖고 공사 재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이제 22년도 소식은 제가 1월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상되는 부분, 올해는 22년도에는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면 대선이죠. 대선과 이 6월달에 지자체장, 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은 또 정치적인 임팩트가 제일 강합니다. 이 현 정부가 이 26번의 규제책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했는데, 사실상은 거의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거고, 나머지는 오르다 보니까 따라서 뒤에 오는 거고, 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구아파트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못하게 하니까 빌라나 오피스텔로 쏠리게 된 거고, 딱 노무현 정권 말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옛날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아파트 부분에 대한 거를 규제를 심하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잡히지를 않고, 지금은 또 집값이 꺾였다고 생각하는데, 6억, 7억 오른 다음에 1억 다운되는 게 꺾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꺾였다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거짓말, 그런 거 정부, 이 현 정부가 딱 확실하게 한 건 있어요. 일반인들이 현 정부가 하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현 정부가 한 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서부터 IMF 때,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이때 막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심 조장한 거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손해봤어요.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해 21년도에 집한 사람들은 22년도에는 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6월달, 4월달서부터 규제책이 심할 때 7월달에 양도세, 중과세가 되면서 조정지역 이상 되는데 2주택자는 양도세가 플러스 20%, 또 3주택자는 30%. 공포심이 심하죠. 일반인 모르는 사람들은. 양도세는 안 팔면 안 내는 거예요. 파니까 그렇게 내는 거지. 안 팔고 가져가면 되지. 종부세는 나도 종부세 그런 거에 대해서 겁낼 필요도 없어. 사실은 구간이 높아져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구간이 높아졌잖아요. 평균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구간이 높아져야 됩니다. 6억, 9억 됐나요? 1%, 2%, 3%가. 구간이 높아져야 됩니다. 아직은 높아지진 않았지만. 종부세도 9억에서 12억으로 높아졌잖아요. 더 높아져야 돼요. 평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전 국민한테 종부세 거둘 수 없다. 그렇게 높아진다고 누누이 얘기했고,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 정도가 되면 단일화가 돼서 1대1로 맞붙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6에서 42% 우리가 내잖아요.
양도세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요 21년도 국가 수입의 흑자의 대부분이 그 양도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국가가 세금 가지고 흑자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적정하게 세금은 걷어야 되는 거. 없는 사람들 좋아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본질을 알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양도세 부분은 중과는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12월 달서부터 말 나오잖아요. 대선 후보들한테. 누가 되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권에서 나온 후보가 됐든 야권에서 나온 후보가 됐든 양도세 중과는 없어질 것 같다. 그게 정치적인 게 가장 큽니다. 둘이서 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은 당선이 돼야지, 정권을 잡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정권을 해서 밀려나게 되면 이제 범죄자로 감옥 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해줄 거예요, 다. 해달라는 거 각 민원들 받아가지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해줄 겁니다. 왜?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누가 좋으니, 뭐 누가 나쁘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는 사료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순간 당신은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움직임이 어떻게 흐를 것 같다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를 예측을 하면 조금 더 내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는데 유리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정치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성향이 어떻고 누구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지금 검단 신도시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종합 정리할 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매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신중하게 팔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중하게 알고 판단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서 전화 온 사람이 많았어요. 12월 달 되면서 지금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종부세도 구간이 올랐고 다 올랐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고 이 검단 신도시 청약률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아쉽게도 수도권에서 공공 부분에 대한 주택 공급이 없어요. 검단 신도시 빼고 나면. 할 데도 없어. 서울 사람들이 전화 와서 저한테 그래요. 공공 아파트 분양하는데 청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에는 없어. 시세가 이미 이제 오르면은 약간 조정은 되겠지만 주택 가격은 항상 우상향합니다. 떨어지는 주택도 있죠. 왜?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주택은 다 떨어집니다.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주택은 비싸요. 계속 올라가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통계의 착오예요. 평균치를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신도시로 무조건 진입해라. 서울은 비싸도 어떻게 해서든지 강남하고 마용성으로 진입해라. 마용성도 뭐 용산이 전부 다 그런 거지. 위에 뭐 청파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촌동이라든지 또 마포도 한강변에 가까운데 성수동도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아파트, 오래된 10년 된 이상 된 아파트는 구매 리스트에서 지워라.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서울에서 아파트도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30만 가구가 되는데 아파트가 그 중에서 30만 가구도 안 돼요. 사고 싶어. 근데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은 뭐가 거래가 돼요? 저렴한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돼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통계의 착오, 평균치의 착오를 좀 믿지 마시고 거꾸를 해갖고 해봐.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안 떨어집니다. 항상 올라가지.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상위에 있는 60%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내가 사고 싶은 구매 리스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랬잖아요. 조정기가 수도권에 보면은 신도시 위주로 갑니다. 구도심에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아파트 뭐 1000세대, 2000세대 그동안 잘 올랐어요. 신도시는 3배, 2배, 3배 이상 올랐어요. 그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아요. 신도시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계속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지겠죠. 그래서 신도시 쪽으로 제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서울에 뭐 강남이라든지 마용성에서도 일부 그 고가 아파트들 빼고 나면 오히려 수도권의 신도시보다도 못해요. 교통의 발달, 쾌적한 환경.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거주하고 싶은 데를 넓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25평에서 살았는데 지금 25평에서 안 살려고 그래요.
기본이 34.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구매하고 싶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이 평수가 커졌다. 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맨날 그 빌라에 사는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도 많아요. 저희 손님들 중에도. 앞으로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더 심해질 거예요.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뭐 금리가 뭐 어떻게 뭐 올랐는데 그 금리 오르는 것 같고 공포심을 자극하고 하는데 여전히 금리는 저금리입니다. 5% 이하면 금리도 그렇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제하니까 지금 매매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대출 이제 총량제 풀리고 또 1월 달서부터 그러면 또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 쪽으로는 수도권에서 다 몰릴 거다. 이만한 가격대에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1,300만 경기도민, 300만 인천시민, 우리 1,000만이 조금 안 되지만 1,000만 명의 서울 시민 중에 집 없으신 분들, 갈 데가 없습니다. 청약할 데가. 여기 검단 신도시밖에. 그렇게 변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통계의 착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 미디어에 속지 말아라. 자꾸 이슈를 만들고 구독자를 늘려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꾸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일반인들 다 넘어가요. 개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는 한계가 있어요. 꼭 아파트 한두 채란 말이죠. 기관, 뭐 법인 세워가지고 몇백 개씩 해놓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아직도 세상은 넓고 투자할 때는 있는데 여러분이 다만 모를 뿐이에요. 이런 거 저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식판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걸 이렇게 조금 소스를 드리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빨리 가봅시다 해갖고 막 보고 이렇게 현장에 가보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좋네요 그러면서 주저하시는 분들.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조그만 투자에 대해서 이런 수익을 내는 부동산을 여러 번 경험을 하시다 보면 멘탈도 강해지시고,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죠. 내년에는 예상한 대로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또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너무 과하게 높아져서 정치에서 프레싱을 가할 겁니다. 정치권에서. 하여튼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만 말씀드리는 거.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우리가 사고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누이 예상을 했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애널리스트가 와갖고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할 거다 공포를 조장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아파트 팔았어. 분양권 팔았어.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더 올라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져줄 거야?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신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주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지금까지 돌아왔던 그런 경제의 법칙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현장에서, 시장에서 안 통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꾸 옛날 그런 이론들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땅 늘릴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 오죽하면 지금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이. 인천 인구가 이제 300만에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2,600만 명이 우리나라 5,300만 중에서 2,600만 명이 지금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 북쪽은 그래도 인구율이 더 적고 경기 남부에 다 있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 없다. 많이 올랐긴 하지만 조정이 될 건데 조정이 되면 양극화가 일어날 거다. 자세한 거는 2월달 소식에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1월 27일인가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우미리는 시그니처가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전세 매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가면 분양권 매매 거래가 될 거고 지금 저한테 컨택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그때 가서 거래를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보유하고 갖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또 주섬주섬 말이 많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경험해온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진실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근접하게 가는 그런 정답은 없잖아요. 근접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그래서 조금 두려움을 없애는 거, 그것도 이 투자는 항상 그 두려움 때문에 망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잃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사지 말아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사고, 그러죠. 공부를 이기는 우리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건강하시고, 6월달 소식을 전해드릴 때 22년도에 대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장이었습니다.